안녕하십니까, 임 사장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당신은 은퇴가 가능한가요? 라는 시리즈로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해왔고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 5번째, 당신은 은퇴가 가능한가요? 5번째 이야기, 개인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도 받으시겠죠? 또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가, 아니 왜 변액연금을 팔아야 되죠? 아니 왜 변액연금을 가입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받거나 또는 의문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왜 연금이 필요할까? 왜 연금을 가입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액연금은 그 연금의 한 종류이고요. 그러다 보면 포트폴리오상 또는 뭐 자산 배분상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변액연금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질문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건 연금이 왜 필요하고 연금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이야기를 시리즈로 쭉 해왔습니다. 네. 왜 연금이 필요하냐? 계속 얘기해왔죠. 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은퇴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은퇴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야 은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 연금의 종류도 한번 알아보고요. 연금이 또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월 평균 252만 원. 이 금액이 뭘까요? 이 금액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의 평균 생활비를 조사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월 평균 252만 원이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은퇴하신 분들의 최저 생활비를 조사해 봤더니 최저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였고요. 은퇴하신 분들, 50대, 60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비는 대략 296만 원인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평균을 셌더니 평균 쓰시는 게 252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좀 나이 드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오류 또는 편견 중에 하나가 노인들은 돈을 덜 써. 노인이 되면 생활비가 얼마 안 들어라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쓰는 돈은 똑같습니다. 네. 나이가 적으면 나이가 많으면 아파트 관리비를 누가 깎아주나요? 통신비를 좀 깎아주긴 하지. 그렇지만 들어가는 통신비 비슷하고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 먹는 게 줄어드나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나이가 드시면 더 들어가는 비용도 있죠. 의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병원도 많이 가시게 되고 다치시기도 많이 다치시고 그리고 나이가 있으시면 뭐가 많이 들어가죠? 경조사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자식들에게 들어갔던 받아왔던 경조사비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 60대 은퇴자들의 생활비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소득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또 준비를 해 오셨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이 연금에 대한 것들이 제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3층 연금 구조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들, 연금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다 거의 갖추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연금을 3개로 나눕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1층, 2층, 3층 해서 3층 연금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보장이죠. 연금인데 기초생활. 그러니까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주겠다는 거죠. 기초적인 생활만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노령층들은 국민연금이 안 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가 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전에는 연금 혜택도 작았고요.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도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되는 게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혼동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국가에서 연금을 못 받으시는 진짜 소득이 없으신 노인분들에게 그냥 20만원, 25만원 지급해주는 그런 기초적인 거고요. 이제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서 끊임없이 납입을 해오셨는데 최소 40년 이상은 이제 납입을 하셔야 기본적으로 급여의 한 40%, 50%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40년 납입하신 분들이 요새는 나오셨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초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퇴직연금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를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이제 연금화해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이제 그분들이 퇴직연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현재는 거의 퇴직연금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직을 하시면서 그걸 다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에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만드는 부분을 퇴직연금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넘어가는 여유 있는 생활, 그 250만 원의 기본을 넘어가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개인연금을 좀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는 혜택들이 주어지면서 좀 더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연금에는 세제 적격 연금하고 세제 비적격 연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하면 이제 개인이 드는 연금이죠. 그러면 세제 적격 연금은 뭐냐? 이제 개인이 드는 연금인데, 예,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이제 가입해서 납입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제 비적격 연금은 납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더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제 적격 연금은 납입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는 5.5%에서 연령대에 나눠서 5.5%에서 3.3%까지 일반 우리 그 소득세 하는 거하고 좀 분리과세를 통해서 혜택을 조금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제 비적격은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세제 적격 연금은 연금저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제 비적격 연금은 일반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인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해서 연금이 왜 필요하지? 연금이 들어야 돼. 그럼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연금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국가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 내가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에는 이제 세제적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을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